불필요한 특약, 감당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보장금액, 단서 조항이 많은 특약들은 가급적이면 넣지 마세요. 꼭 필요한 특약만 구성해도 보험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보험은 정말 그게 다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위험을 대비하여 자산을 지켜주는 수단이지 저축이나 투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험은 성장기에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함일 뿐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1세부터 15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을 우리는 어린이 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납입 면제 범위, 가입 한도, 연계 조건, 저렴한 보험료 등 유리한 장점이 있어서 이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높다 보니 그 안에서도 만족하며 잘 준비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뭔가 찝찝하고 비싸게만 한 것 같아 계속 알아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이렇게 다양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는 설계사는 몇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만 잘 이해하고 실행하셔도 만족도가 높을 거라 자부할 수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추가로 추천 설계안까지 안내 드리니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은 투자가 아니라 지출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험의 순기능을 잘 활용하고 이에 대해 대비한다면 보험의 역할은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보험으로 평생 보험이 되기는 어렵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30세에 보험을 하나 가입했고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월 10만 원 이상은 부담스럽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렇게 이 10만 원짜리 보험을 유지하면서 40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30대와는 경제력이 달라졌겠죠? 근데 30세 때 가입한 보험은 그대로입니다. 이 말은 암진단비 5천만 원이 10년 후에도 똑같은 5천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가입 금액은 정액형이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가와 화폐 가치는 어떨까요? 아마 변동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대략 물가 상승률 4%로 계산했을 때 지금 암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해서 10년만 지나도 3천만 원대로 떨어지거든요. 이렇듯 가입 금액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린이 보험부터 평생 보험으로 생각될 정도로 가입 금액을 높여 보험료를 무턱대고 높인다면 납부하기 어려운 보험료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제력에 맞게 상황에 맞게 보완을 계속 해나가는 방향이 좋습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애초에 보험 설계를 잘했을 때 기준입니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넣고 비싸게만 했다면 손해 감수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겠죠. 마지막 3번째는 저만의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먼저 정하세요. 부모님께서는 직접 매달 최소 20년간 납부해 주시는 비용이지 설계사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상품이라도 유지할 수 없다면 좋은 걸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5만 원도 부담되는 분이 10만 원으로 가입하면 유지하기 어려울 거고 해지하면 결국 손해예요.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먼저 정해주세요. 이렇게 비용을 정했다면 가입 순서 지켜주세요. 1순위는 실비, 2순위는 진단비, 3순위는 수술비, 4순위는 후유장애, 5순위는 골절, 화상 같은 생활성 질환 담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구성해나가야 하는 이유는 중복을 피하게 해주고 중요한 담보의 집중도를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자잘한 특약은 많이 넣고 비싸다는 이유로 진단비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라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과 같은 큰 병을 대비해 매달 몇만 원씩 지출하는 거 아닐까요? 대장전막내암은 약관상 소액 지급입니다.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이라 거절 사유입니다. 직접 치료가 아닌 간접 치료라서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발생할까요? 중요한 순서대로 구성하지 않고 자잘한 담보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이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받은 설계서에 잡다한 특약 위주로 되어 있는지 그것 때문에 3대 진단비 금액을 줄인 건 아닌지 꼭 살펴보세요. 이 내용만 이해하셔도 어떤 제안서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효율적인 설계와 아닌 설계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조건은 매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보장, 같은 담보라 할지라도 보험사별로 금액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월 초 전체 보험사를 분석하고 최적의 조건을 찾아드리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암보장만 할지 3대 질병 위주로만 할지 3대 질병과 수술비, 골절 진단비, 후유장애 등등 종합적으로 할지 꼭 문의 주실 때 말씀해 주세요. 추천하는 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우선 예시는 13세 여아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 연령대쯤에는 아이들도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해 주실 때 보장 만기를 80세, 90세, 100세처럼 길게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
부작용으로 3대 질병만 설계한 3대 질병의 수술비 추가된 설계한 3대 질병 수술비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와 같은 생활성 특약들도 같이 했을 때 이렇게 추천 설계한 3가지로 안내해 드려 볼게요. 여기서 보험료 여유되는 선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암 1억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화혈심장 진단비 2천만 원 3대 질병만 구성했을 때예요. 월 보험료 5784원으로 큰 질병은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하실 수 있고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암을 늘리시면 되고 뇌, 심장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면 암을 줄이고 뇌, 심장에 대한 보장을 늘리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설계처럼 심플하게 3대 진단비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보험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죠. 여기서 더 여유가 되셔서 수술비를 더 추가로 하신다면 이렇게 1호종 수술비를 추가해서 6893원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선순위 5순위까지 다 구성해도 보험료 여유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후유장애와 골절, 화상특약, 가성비 수술특약, 배상책임까지 월 66,416원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험 설계 어렵지 않죠? 암은 생식기암도 100% 보장되며 뇌혈관 질환 안에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기타 뇌혈관 질환이 커버되고 심장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포함되어 범위가 넓은 구성입니다. 여기서 심장은 부정맥, 심부전에 대한 가족력이나 니즈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심혈관으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보험 구조는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위험을 100% 커버할 수 없고 또한 공짜로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더 받으려면 그만큼의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플하게만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실비 진단비는 필수고 수술비부터는 선택사항 있으면 더 받고 없어도 큰일 안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기본 취지는 위험 대비입니다. 즉 감당할 수 없고 부담되는 병원비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요. 얼마 안 되는 보험금 때문에 가입하지 마세요. 또한 특약 개수가 많다고 해서 보장도 당연히 좋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특약, 감당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보장 금액, 단서 조항이 많은 특약들은 가급적이면 넣지 마세요. 꼭 필요한 특약만 구성해도 보험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보험은 정말 그게 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린이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과 설계안까지 알아봤습니다. 언제든 최적의 설계안이 필요하거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의 분석이 필요한 분들은 편한 수단으로 연락주세요. 보험 성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